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도를 쭉쭉쭉 먼저 나가야 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책이 너무 두꺼우면 진도가 내가 빨라.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복습 영상입니다. 시즌 1에서 많은 분들이 보신 내용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못 보셨거나 처음 제 채널을 첫 영상으로 보시게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시고 오늘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진도를 쭉쭉쭉 먼저 나가야 할지 아니면 심화를 해야 할지 이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의 대부분의 결론은 심화를 똑바로 해라 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심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복습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왜 선행을 쭉쭉 나가는 것보다 심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등 저학년 시작은 심화부터 해라. 심화. 여기서 제일 먼저 좀 정의해 드려야 하는 게 사실은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얇은 책. 얇은 책이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위주로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책이 너무 두꺼우면 다 풀 수가 없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심화 교재는 한 학기 분량이 꽤 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유형별 수준의 문제집, 센수학이나 RPM이나 CPR이나 빨리 강해지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 꽤 두껍잖아요. 한 학기 분량이. 근데 심화책은 그 두께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심화를 한다라는 말은 얇은 책을 푸는 거냐 아니냐 이런 이제 어려운 책을 푸는 걸 심화라고 하고 심화를 했냐 안 했냐 이제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책을 풀어봤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심화는 그 얇은 책을 풀었느냐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심화는 심화 우리가 아는 이제 한자잖아요. 깊을 심자에 될 화자. 그죠? 그래서 어려운 방향으로 되도록 해라. 이런 실제 의미는 그런 거니까 이게 점점 깊어진다. 이런 의미가 실제로 심화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심화 역시 점점 깊어지도록 해라.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공부를 초등 저학년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진도고 이쪽이 난이도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 저학년은 제일 이제 수학 공부를 똑바로 해보겠다라고 할 때에 그죠? 한 학기 분량을 개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개념이든 응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수업을 요 정도 난이도로 우리가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이 정도 깊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정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 학년 거를 또 하고 그 다음 학년 거를 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선행 위주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심화 위주라는 것이 이런 선행, 쉬운 쪽을 이렇게 쭉쭉쭉 진도를 나가는 거를 심화라고 하진 않죠. 심화는 뭐겠어요? 심화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심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을 소화했다면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심화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초등 저학년, 초등 1학년이든 초등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에 계획은 우리 아이를 지금 하려는 이번 학기 내용을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쉬운 문제 위주로 개념책을 보거나 기본책을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한번 보면, 그죠? 한번 봤다고 해서 이게 100% 소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죠? 진도 나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진행하면 좀 이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여기에도 뭐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방법. 제가 영상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제 영상 중에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라는 게 시즌 1에도 있고 시즌 2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수학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수학 공부를 하는 태도가 혹은 방법이 중요하죠. 정확한 방법. 그죠? 이 정확한 방법, 수학 공부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그죠? 풀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면 숙제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1단계일 뿐이에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정확하게 채점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똑바로 채점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치는 게 좋으니까 틀렸는데도 막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수업에서 틀렸으니까 틀린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점을 해서 틀린 게 나오면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진짜 설명이 필요한 문제는. 어떤 친구는 정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그죠? 설명을 하면 막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는 문제도 그렇게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틀렸고 선생님이 틀린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거, 복습을 해야 된다. 이게 수학 공부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4단계 방법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복습을 다시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 1, 2, 3번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공부를 하고 있고, 정말 똑바로 공부하는 학생이 이런 복습을 열심히 하는 1, 2, 3, 4단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왜 심화가 이런 태도냐 하면, 그죠? 심화를 하면 물론 이쪽으로 가면서도, 그죠? 선행하면, 그러니까 쉬운 문제 풀면서도 4단계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실력이라는 것의 핵심이, 그죠? 실력이라는 것의 핵심. 실력이 뭡니까? 실력을 우리가 이 선행과 심화의 관점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실력이라는 게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게 실력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보다, 그죠? 우리 반 다른 어떤 친구보다 진도가 내가 빨라.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서 실력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실력이 나는 이 문제 풀 수 있어.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다른 친구들이 못 풀어낸 문제. 우리 반 30명에서 30명 중에서 이 문제를 풀어낸 학생은 나밖에 없어. 이게 실력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실력이죠. 후자가 실력이기 때문에, 그죠? 이 실력을, 결국에는 실력이 좋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실력이 쌓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주면 되죠. 이쪽으로 선행을 나가면서 이 방법을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택하라고 하면, 그죠?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되겠어요? 실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공부하는 방법을 실력이 올라가는 방향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 방법을 똑같이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쪽의 방향이 아니라 심화 쪽의 방향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1번이라고 쓴 게 전부입니다. 제가 심화의 방향으로 학생들을 먼저 이끌어야 한다. 물론 계속 심화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수학을 똑바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심화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학습 카페 게시판에 보면 이런 질문이 많죠. 그죠? 4학년, 5학년, 6학년 것까지 다 하고 이렇게 또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심화를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냥 딱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딱 하나 정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심화를 먼저 하는 게 위험이 적다. 이 말은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단어지만 한번 쓸게요. 실패 확률이 적다. 실패라는 말을 별로 제가 쓰고 싶지 않아서 실패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관점으로 보면 자, 선행학습 관점에서 볼게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 최상위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한 4% 정도만 선행학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4%보다 더 적어요. 제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4%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냥 4%라고 제가 정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할 수 없는 그룹은 96% 정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선행 위주로 진행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실력 향상 혹은 실력의 저하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보다 쉽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학생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타고난 수학적 머리가 아주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런 진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은 학생의 실력 관점에서 보면 그걸 똑바로 초등과정하고 중학교 과정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죠?
근데 이쪽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실력 향상의 기회를 이 학생들에게 주려면 이 방향으로 진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타고난 수학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학생은 그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여기 이 부류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한 번 배웠는데, 그죠? 한 번 배웠는데 이만큼 까먹었어.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복습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또 까먹으면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생의 수학적 역량이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 있잖아요. 왜?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사실 어떤 타고난 감을 가지고 우리가 얘가 좀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고등학교에 가보면 누가 이전 과정을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잘 소화했느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이는 그 타고난 감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선행이 아니라 심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심화의 방향으로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그죠? 원래부터 잘하고 그런 학생들은 사실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이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또 심화를 또 하거나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제가 뭐 초등 저학년 혹은 고학년 모의고사 어떤 학생을 치면, 그죠? 홈테스트를 쳐보면 어떤 학생은 막 센 수학, 뭐 디딤돌, 최상위 S, 최상위까지 다 풀었는데도 점수가 별로 안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계속 응시를 하는데 학기별로 디딤돌 기본 응용만 풀었는데도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학생은 정말 4% 안쪽에서 더 극상위권인 학생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머리까지 좋은 학생이죠. 근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 그냥 남들이 그냥 하니까 선행 위주로 쭉 나가서, 그죠?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에게 수학적 그 능력도 실력도 올리지 못했고 진도는 나갔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걸 실패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선행보다 초등 저학년은 심화의 방향으로 먼저 학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습 카페에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 선행 위주로 쭉 나가도 되더라. 그래서 본인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본인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학생들을 지도해 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학습 태도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조금씩 수학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면 위험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실패할 확률, 그걸 줄여야 되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선행을 쭉쭉쭉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실력이 확인될 때까지, 이 학기 어떤 뭐 시작하는 학기가 있다면 그 시작하는 학기에 대한 난이도를 잘 소화한다. 쭉쭉쭉 잘 소화한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씩 올렸는데 아이가 잘 따라와 주더라.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진도를 나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죠? 쭉쭉쭉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한다고 혹은 남들이 추천한다고 그냥 이 방법이 맞나 보다라고 하고 선행을 쭉 빨리 나가보는 거는 위험성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시작할 때에는 선행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 일단 한 학기, 한 학년이라도 심화를 좀 하고 그죠? 심화 위주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을, 공부 방식을 결정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